자, 이번 시간에는 학습지 그 15쪽에 만유인력과 케플러 법칙 이거 같이 한번 생각해 보죠. 만유인력 전에 한번 설명했던 것 같은데, 그죠? 우선 만유인력이라는 의미가 이게 중국어 어순, 영어 어순과 같이 이게 주어, 동사, 모든 물체는 있다,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이게 만유인력이죠. 근데 이 만유인력도 모든 물체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여기 뭐 이런 두 물체가 있으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근데 우리 주변에 있는 물체 이 뭐 끌어당기는 힘 못 느끼겠는데 이게 있거나 없거나 뭐 변화. 자, 이것도 그냥 이론상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만유인력은 아주 미약한 힘이에요. 그래서 이제 살펴보겠지만은 물체의 질량이 아주 크고 비교적 가까이 있을 때만 그 힘이 드러나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물체끼리의 만유인력은 존재하긴 하는데 우리가 보통 웬만해서는 측정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미약한 힘이에요. 그럼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것, 여기 질량 M1인 물체, M2인 물체 두 물체가 그 거리 R만큼 떨어져 있다. 그럼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니까 방향은 반대 방향으로 두 물체가 동시에 받겠죠. 그리고 여기서 요 만유인력하고 요 만유인력은 크기가 같아요. 자, 이거 왜 같은지는 요거 작용 반작용 관계로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럼 이 만유인력과 관계 있는 물리량 생각해 보면은 모든 물체에 작용하니까 물체라면 질량이 있을 테니까 질량하고 분명히 관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물체 질량하고 만유인력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자, 예를 들어서 그럼 요 물체하고 이게 M 아닌 물체, M2인 물체 두 물체가 있는데 둘 사이 지금 이렇게 있을 때 작용하는 만유인력이 이거 미약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물체의 만유인력은 표현 안 될 정도라 그랬죠. 근데 무식하게 과장해서 이게 1뉴턴이 작용한다 그래봐요. 그럼 서로 요것도 1뉴턴, 요것도 1뉴턴의 힘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요쪽에 하나 더 갖다 놨다 똑같은 것을. 그러면은 여기 지금 요 물체 각각 1뉴턴씩 만유인력을 받겠죠. 이쪽 물체가. 그럼 한 덩어리로 만들어서 질량이 2배 된 것과 같은 상태라면 2뉴턴의 힘을 받겠죠. 그러니까 질량이 2배 되면은 만유인력도 2배 된다. 그래서 M 안의 그 질량과 만유인력은 요게 2배 되면은 요것도 2배 되고 같은 논리로 3배 되면 3배 되고 그러니까 요건 비례관계에 있고 M1하고 비례관계에 있으면은 뭐 위치하고 상관없는 거니까 M2에도 비례하는 거 당연하겠죠. 그리고 만유인력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인데 두 물체 사이 거리가 멀어지면은 아무래도 영향력 작아지겠죠. 가까이 있을 때하고 멀어질 때하고. 그래서 만유인력도 차이가 날 텐데 만유인력 R하고 관계가 있어요. 우선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R이 클수록 이게 클수록 만유인력은 작아질 것이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어떤 관계를 표현하기는 힘들죠. 이게 한쪽 커질 때 다른 쪽이 작아진다 해서 그냥 반비례 관계 아니죠. 이게 2배, 3배 될 때 요거 2분의 1, 3분의 1 딱 그런 상황이 될 때만 반비례 관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거리하고 만유인력 관계는 자, 이거 물리학에서 어떤 역학에서 장의 개념이 있어요. 장. 이 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장의 개념으로 만유인력을 설명한다는 만유인력 장 이런 말이 있고 또 중력장 그런 말도 만유인력 장하고 같은 말이고 전기장, 자기장 이런 말들 들어봤을 텐데 이 장이라고 하는 게 그 어떤 공간 영역을 뜻해요. 그러니까 운동장, 주차장 할 때 그 장과 마찬가지예요. 주차장 하면 주차할 수 있는 영역, 공간 이걸 뜻하죠. 운동장, 운동할 수 있는 공간, 영역이고 이런 여러 가지 힘들을 장의 개념으로 설명할 때, 그러니까 그 만유인력보다 뭐 전기장 가지고 설명하자면 여기 뭐 플러스 전하가 있고 주변에 마이너스 전하가 있으면은 이 끌어당기는 힘이 존재한다, 전기력이 존재한다. 근데 요것을 요런 현상을 이제 장의 개념으로 설명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이 전하라고 하는 게
어떤 감각 기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여기 전하가 있으니까 아 이거 끌어당겨야지. 이건 또 다른 종류의 전하니까 이건 밀어내야지. 감각적으로 느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전하가 존재하면 그 주변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영향력권 내에 다른 전하가 들어오면은 비로소 그 영향력이 표현된다. 이런 게 장애 개념이에요. 그럼 만유인력도 마찬가지로 여기 어떤 물체가 있다 그러면은 자 여기 이제 그 만유인력 그냥 전하가 아니라 어떤 물체가 있으면은 그 주변에 다른 물체가 없으면 당연히 만유인력 그 나타나지 않죠. 근데 물체가 있으면은 그 주변에 그 만유인력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공간이 형성된다. 그 만유인력 장이 형성된다 이렇게 표현해요. 만유인력 장을 형성하고 있다가 비로소 어떤 물체가 있으면은 끌어당기는 힘, 만유인력은 척력은 없죠. 그 영향력 권내에 다른 물체가 있으니까 비로소 그 힘이 표현된다. 물론 여기 이것도 작용할 테고. 근데 그 이런 장애 개념에서 그 힘을 미치는 영향 이게 마치 빛이 퍼져나가듯이 그 영향력 공간을 만든다, 장을 만든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 빛이 퍼져나가듯이 장을 만든다 하는 것, 그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자 여기 그 점광원이 있다 그래봐요. 여기서 빛이 퍼져나가는데 사방으로 퍼져나가죠. 자, 근데 여기서 거리가 요만큼 떨어진 지점에 요런 판자를 맞게 되면은 요 판자가 받는 힘, 받는 그 빛, 요거하고, 자, 요거보다 거리가 2배만큼 떨어진 곳에 빛을 판자를 놓게 되면은 이만한 넓이가 빛을 받게 되죠. 그러면은, 자, 거리가 요만큼일 때는 요 지점에서의 그 빛의 영향력은 요게 다 받는데, 거리가 2배가 되면 이만한 넓이의 판자가 영향력을 받게 돼요. 그러면은 거리가 2배 되면 이게 넓이가 4배가 된 거죠. 그러면은 이 받는 영향력이라고 하는 게 같은 넓이 기준으로 생각해 볼 때 이만큼 넓이가 받던 영향력을 4배만한 넓이의 그 판자가 받게 되니까 같은 넓이의 영향력은 4분의 1로 줄어들게 되어 있죠. 거리가 3배가 되면은 9분의 1로 줄어들죠. 그래서 R이 커질수록 이거 작아지는데 이것도 장애 개념으로 설명하면은 제곱에 반비례하는 관계가 있다. 이렇게 설명되나요? 이게 2배, 3배 될 때 2의 제곱, 3의 제곱 분의 1로 이게 그 만유인력이 작아지는 그런 관계가 있다. 자, 만유인력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요거 질량하고 두 물체 사이의 거리인데 전 여기서 두 물체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것. 자, 보통 그 일상적으로 말할 때 두 물체 사이의 거리하고 과학에서 말할 때 두 물체 사이의 거리는 조금 달라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물체가 요 정도 떨어져 있다. 그러면은 이 떨어져 있는 거리 아니 더 확실하게 자, 한 요 정도 떨어져 있다. 그러면은 두 물체 사이의 거리가 얼마냐 그러면 보통 요거 한 1cm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일상적으로는 그 물체 사이의 거리를 말할 때 물체의 끝에서 끝까지 요것을 두 물체 사이의 거리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게 아니라 그 지난 시간에 그 무게 중심 뭐 이런 거 전에 했었는데 질량 중심 이 중심에서 중심까지 거리를 두 물체 사이의 거리라고 그래요. 자, 이거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럼 뭐 이렇게 돼 있으면은 두 물체 사이에 거리가 없다, 딱 붙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이 만유인력이라든가 과학에서 말하는 두 물체 사이의 거리는 두 물체 대표하는 점이 질량 중심이 이 중앙보다는 약간 이쪽에 있을까요? 그래도 이게 거리가 뭐 한 10cm 내외는 되겠네요. 두 물체 사이의 거리가. 자, 이 거리가 두 물체 사이의 거리가
0이 아니라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은 한 10cm 내외쯤 되는 그런 거예요. 중심에서부터 중심, 정확히는 질량 중심에서 질량 중심. 우리 배웠던 건 무게 중심이라는 용어로 배웠죠. 무게 중심에서 무게 중심까지 거리가 두 물체 사이의 거리예요. 자, 요거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만유인력이 이런 질량과 거리의 요 제곱의 반비례, 비례 관계에 있다. 이 비례식 합성하는 것 전에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여기다 곱하기로 연결하면 되죠.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하는 것도 조금 억지스럽지만 제곱분의 1에 비례한다 이러면 되는 거니까 다 곱하기로 연결해서 r 제곱분의 m1 n2 요거에 비례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비례식 등식 만드는 것도 전에 설명했었는데, 비례식 등식 만들자면은 적당한 비례상수를 집어넣으면 되는데, 요 비례상수에 해당하는 게 만유인력이 그 천체 운동이라든가 지구상의 중력 이런 거 아주 중요한 그런 힘이니까, 만유인력 상수도 이름을 이 비례상수도 이름을 따로 붙여가지고 요 만유인력 상수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죠. 만유인력 관계식은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요거 보면은 뒤에 이제 우리 전기도 다시 그 정리하겠지만은, 전기장, 자기장, 만유인력장 같은 장 개념으로 표현되는 거니까 그 전기력 관계식도 요거하고 비슷한 걸로 돼 있죠. 두 전화 사이의 거리 제곱분의 전하량 곱, 그리고 여기 비례상수 보통 K로 썼었나요? 자, 이렇게 돼요. 특히 여기 요 R이라고 하는 것, 요게 아니라 중심에서 중심이라고 하는 거, 이거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 두물차의 끝에서 끝까지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이런 식 정의하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R이 가까이 접근한다 그러면은 R이 0에 접근한다. 이게 0에 접근하면은 만유인력은 이건 무한대에 접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물체를 내가 잡으려고 이렇게 가서 손을 대는 순간, 물체하고 물체 사이에 뭐 이거하고 이것도 그렇죠. 이거 가까이 접근한 순간 두 물체의 만유인력이 미약한 힘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어쨌든 이게 0에 가까우면 무한대가 돼서 엄청난 무한대의 힘이 돼서 떨어지지 않죠. 그럼 이걸 떼려고 내가 손을 가까이 하는 순간 내 손도 물체라고 보면은 달라붙어서 안 떨어지고 뭐 이상한 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거리 끝에서 끝이 아니라 중심에서 중심이라는 것 잘 알아둬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만유인력을 만약에 뭐 2분의 1로 줄인다, 4분의 1로 줄인다 할 때 얼만큼 이동해야 될지 할 때 요 거리를 생각하는 게 이 거리를 생각해서 해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 케플러 법칙. 사실 선생님 생각에는 이 케플러 법칙 뭐 아주 기본적이고 두루 또 이제 천문학, 천체물리학 이쪽에 많은 영향을 주긴 했는데, 이 법칙이라고 이름 붙인 거에 대해서는 조금 불만이 있어요. 법칙이라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당연한 것, 그래서 왜 그런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이견이 나오면은 반론을 제기하고 확실하게 증명해 보일 수도 있고, 왜 그런 근거를 확실히 댈 수 있어야 되는 게 법칙인데, 이 케플러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태양과 그 주변에 돌고 있는 행성에 관한 그런 법칙인데, 이게 그냥 어떤 왜 그런지를 설명할 수 없는 상태, 그런 상태로 발표됐는데,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여러 천문 관측한 그 결과를 분석해서 이런 규칙성이 있다, 이걸 표현한 거예요. 관측 결과를 분석해 가지고 그 결과 어떤 규칙을 찾아낸 건데, 그 규칙이 왜 그런 규칙이 있는지,
이거 설명을 못했어요. 나중에 뉴턴이 이제 운동 법칙을 정리한 다음에 그거 가지고 설명이 됐으니까 사실은 뭐 그 중요하긴 한데 일반적인 물리 법칙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 거죠.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태양 둘레를 돌고 있는 행성은 이런 규칙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게 케플러 법칙이에요. 케플러 법칙은 1, 2, 3 법칙 3개가 있죠. 먼저 타원 궤도의 법칙. 그 케플러 법칙을 발표하기 전에 행성들의 운동, 이게 그 태양 둘레를 원 운동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케플러가 관측 결과를 분석해서 보니까 이게 원이 아니라 타원 궤도를 돌고 있다. 그러니까 타원이라 그러면은 초점이 두 개죠. 그러니까 원 속에 타원도 원에 포함되긴 하는데 좀 특별한 원이죠. 여기 이 초점이라 그래서 초점이 두 개인 그런 타원, 그 좀 긴, 좀 찌그러진 원이죠. 이 타원의 정확한 이제 그 작도나 이런 것 수학 시간에 했을 텐데, 그 타원이라면은 초점이 두 개가 있고 그 초점 두 개 중에 한쪽에 태양이 있고 그 이 타원 궤도를 돌고 있다 하는 게 케플러 1법칙이에요. 원 궤도가 아니라 타원 궤도다. 근데 이건 상당히 과장해서 그려놓은 거예요. 그 선생님이 고등학교 다닐 때 지구과학 선생님이 상당히 좀 괴팍하시고, 괴팍하다 그러면 안 되나? 하여튼 문제도 좀 독특하게 내시고 그랬는데, 선생님이 내셨던 문제 중에 하나 기억나는 게 지구의 모습, 지구가 어떤 모습인지 가장 가까운 것은 해가지고, 그때는 오지선다가 아니라 사지선다였는데 이런 선다형 문제를 지구과학에서 내셨어요. 자, 이건 지금 뭐 여기 이렇게인데 원으로 그려놓은 것하고, 이거 이제 자전축이고, 요거 이렇게 찌그러진 타원, 이건 이렇게 찌그러진 타원,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별. 자, 지구의 모습과 가장 가까운 것은 1, 2, 3, 4 중에 어떤 걸까요? 정답은 3번? 3번 아니고 1번이 정답. 자, 지구 타원체라고 하지만은 이건 상당히 과장해서 놓은 것이고, 실제 인공위성에서 찍은 지구의 모습이라든가 뭐 이런 것, 우주정거장이나 이렇게 보이는 지구 모습 이런 거 보도사진 본 적 있죠. 그게 어디 자전축을 중심으로 이 적도 부근이 이렇게 좀 부푼, 자전 효과에 의해서 부푼 타원이라는 그런 느낌 들 수 있나요? 이 정도 규모로 축소해 놓으면은 원 타원으로 구분 안 될 정도로 약간의 그 타원체예요. 마찬가지예요. 자, 이거 케플러 법칙 아주 엄밀하게 보자면은 이거 상당히 과장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 태양이 있고 이게 지구의 그 공전 궤도라 그러면은 요 정도 규모로 축소해 놓으면은 그냥 원이에요, 원. 상당히 과장해 놓은 거죠. 근데 어쨌든 그 원궤도가 아니라 타원궤도라고 하는 것 관측 결과 분석해서 밝혀냈고, 그게 제1법칙이고, 두 번째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 면적 속도라고 하는 것은 그 펜이 자, 행성이 지금 여기 이렇게 돌고 있는데, 행성과 그 지구를 연결한 선이, 행성이 이제 공전해 가면서 이 선이 쭉 지나는 넓이가 있을 텐데, 이 선분이 길었다가 좀 짧아지겠죠. 여기 이 넓이, 이것을 면적 속도라 그러는데, 한 달 동안, 같은 시간 동안에 한 달 동안 여기서 이렇게 이동했다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의 면적 속도는 같다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여기서 한 달 동안 이렇게 지나면서 이루는 면적, 요거 S1이라 그러면은, 잘 안 보이나요? 자, 여기 행성이 여기 있을 때 쭉 지나가다 여기서
지나갈 때 한 달 동안 여기 태양부터 이루는 요 선이 이루는 면적 같은 한 달이라면은 요 면적을 S2라 그러면은 요거 S1이라 그러고 S1과 S2가 같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조금만 이동해도 되는데 여기서는 많이 같은 시간 동안 많이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때는 속력이 느리고 이때는 속력이 빠르다. 태양 가까울 때 제일 가까울 때 이게 근일점이라고 그랬죠. 근일점일 때 속력이 제일 빠르고 원일점 가장 멀 때가 속력이 느리다. 자, 이것도 뭐 관계식 나오기도 하는데 여기 요 길이를 뭐 이게 R1이라고 그러고 이거 R2라고 그러면 R1 대 R2는 뭐 속력 V1, V2하고 관계식 있는데 관계식 한번 만들어 볼 사람 만들어 보고 뭐 요즘은 그런 것 별로 출제가 안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면적 속도 일정. 그러니까 여기 근일점에서 속력이 빠르다가 원일점 태양에서 먼 곳에서는 속력이 제일 느린 상태로 돌아간다. 여기나 여기는 그 사이쯤 되겠죠. 거리가. 그 다음 제3법칙 조화의 법칙. 자, 이것은 그 공전 주기하고 타원의 긴 반지름 타원의 중심은 여기 있는데 이게 이제 짧은 반지름이고 이게 긴 반지름이죠. 이 긴 반지름과 이거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공전 주기하고 서로 관계가 있는데 이 공전 주기 제곱이 긴 반지름 세제곱 이거 세제곱에 비례한다고 하는 걸 관측 결과 나왔어요. 분석했더니. 근데 왜 그랬는지 몰랐는데 아까 말했듯이 이건 관측 결과를 분석해서 그냥 어떤 규칙성을 찾아냈을 뿐이지 왜 그런지 그것을 명확하게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우리 교과서에도 나와 있지만은 뉴턴의 운동 법칙 가지고 나중에 설명이 돼요. 그래서 요거 비례식 등식 만들자면 적당한 비례상식 집어넣어서 등식 만들 수 있는데 제곱 요거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R을 계속 쓰게 돼가지고 운동하면 안 되는데. 자, 그러면은 그 t 세제곱하고 t 제곱하고 r 세제곱이 비례관계에 있다. 이것 실제 우리가 그 행성 간에 생각해 볼 때는 어떻게 될까요?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은 그 R이 클수록 그거에 따라서 공전 주기도 커진다 이런 얘기죠. R이 크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거 바깥에 있는 궤도를 돌고 있는 행성일수록 공전 주기가 길다. 이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지구보다 안쪽 궤도를 돌고 있는 그 수성이나 금성은 지구보다 공전 주기가 짧고 지구 바깥 궤도를 돌고 있는 그런 궤도 그 행성들은 공전 주기가 지구의 공전 주기 1년보다 더 길다는 얘기죠. 근데 요거 좀 수식화 시키면은 어떻게 될까? 이게 제곱하고 세제곱이니까 결과식이 R이 2배가 되면은 주기는 몇 배가 될까요? 자, 이거 2루트 2배 되는 거 맞나요? 이 3배가 되면은 3루트 3배. 이거 일반화 시키면은 반지름이 n배다. 미끄러워가지고 n배가 되면은 공전주기는 n 루트 n배가 된다. 자, 그래서 뭐 문제 출제할 때 간단히 딱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게 반지름 4배인 경우 뭐 이런 경우 많이 나오죠. 4배면 어떻게 되나요? 4 루트 4 8배 된다. 뭐
주기가 8배 된다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는 자 이거 여기서 한번 해보세요. 뭐 이것까지는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자 오늘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죠.